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 디자이너 고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림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최근에 저희 이제 책방에 독서 멤버들하고 마음북클럽이라는 독서 멤버들하고 독서 모임 멤버들하고 같이 읽은 책인데요. 너무 재미있기도 했고 좀 이야기 나눌 거리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메두사 엄마라는 책이에요.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에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표지에서 보면 바닷가에 이렇게 돌들이 있고 그 돌들에 이제 엄마로 이제 나타나는 이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가득 흩날리면서 있고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이는 두 권을 하고 있어요. 키티 크라우더는 이거를 색연필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굉장히 색감도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색깔을 썼어요. 색감도 화려하면서 뭔가 되게 그림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엄마의 얼굴이 살짝 보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엄마일까요? 네, 이 면지를 딱 펼치면 면지에도 이렇게 해파리 느낌의 해파리의 그림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해파리를 딱 보니까 앞에 엄마 그 머리카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토베안손 아시죠? 무민 그 작가인 토베안손. 뭐라고 적혀있냐면, 메두사는 투명한 몸에 꽃의 심장을 가졌다. 프랑스어 메두사에는 해파리라는 뜻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라는 뜻이 있다 라고 나오고요. 이 키티 크라우더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데요. 처음에 어떤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키티 크라우더는요,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인 아빠와 스웨덴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청각장애로 5살이 넘어서야 말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요. 어떤 근본적인 감정에 대한 걸 많이 이렇게 쓴 작가예요. 첫 장면이 이제 두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두 여자가 밤에 이제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막 향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그림책을 보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성인들은 대부분 다 텍스트로 눈이 가잖아요. 근데 텍스트를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림책은 그림이 주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이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휘영청 밝은 달에 이렇게 밖에 바다가 보이는구나, 이 마을에는 바다가 가까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여자가 이렇게 망토를 한 상태에서 가방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조금 서둘러서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나서 어딘가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그 메두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두사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산타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림책에서 사실 이런 장면들 묘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처음부터 시종일관 어느 상황까지는 거의 끝부분까지 이 엄마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볼 때 약간 기괴한 느낌도 들고, 엄마가 마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조수를 당장 내려놔요, 메두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두사인 이 엄마가
머리칼로 그 아까 3파, 첫 번째 3파와 두 번째 3파가 있는데 첫 번째 3파는 좀 퉁퉁해요. 그리고 두 번째 3파는 조금 작고 그런 3파인데 그 3파를 정말 꽁꽁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감은 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출산할 때 남편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 보여드릴까?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이 되게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림에서 주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 다는 아니고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고요. 사랑스러운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장면에서 이제 메두사는 힘이 없어요. 출산을 했으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운이 없는데 두 산파에 외투를 집어주며 상냥하게 집으로 내보냈어요. 했는데 그 산파에 외투를 집어주는 거를 머리로 표현을 했어요. 머리가 제가 볼 때는 메두사한테 굉장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데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인 것처럼 이 메두사 엄마한테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약간 삼손처럼 힘을 나타내는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엄마의 얼굴이 살짝 드러나긴 하는데 이 메두사 엄마의 딸 이리제의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근데 머리칼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합니다. 없는 것도 요즘에 우리나라 아기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기띠 보다 더 편안하게 머리카락으로 아이를 업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이리제를 보면서 너는 나의 진주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려고 할 때 굉장히 강한 조금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우리 아이를 당신이 안을 수 없다 이렇게 산파를 만나거든요. 근데 산파한테 아이를 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리제를 계속 안고 계속 키우는데요. 엄마는 검은색 부츠를 신고 그리고 긴 스커트를 입고 머리가 치렁치렁하고요. 그리고 산골 같은 데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이리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나와요. 머리칼 둥지에서 낮잠을 자고 엄마가 머리칼이 떠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바닷물 속에서 첫 걸음마를 떼요. 근데 걸음마를 뗄 때도 엄마의 머리칼이 이렇게 붙잡아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이리제라고 하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학교에 간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엄마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너를 가르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가르치는 방법들이 나와요. 머리카락으로 A, B, C, D, E, F, G 이렇게 그 알파벳을 아이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딸에게 책도 매일 읽어주고요. 이리제가 엄마랑 같이 그 역할 놀이도 합니다. 말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계속 밖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저렇게 다양한 친구들 만나는 거,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그리워해요. 그런 걸 되게 소망하는 게 느껴지죠.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에 가고 싶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결국엔. 근데 이리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엄마는 따라오지 말아요. 엄마를 보면 아이들이 모두 무서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엄마를 보면 무서워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에게 또 들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리제는 잘 보내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가 끝나가지고 데리러 오는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학교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 이리제라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거기에
딱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하면서 엄마도 그 다음에 이리제도 둘 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흩날리면서, 근데 엄마의 머리카락이 짧아졌잖아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야 드디어 이제 이 이리제 아이의 두건도 벗겨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건이 써 있거든요. 두건을 쓴 채로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뱀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메두사의 머리칼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린 머리카락들은 예쁜 바다뱀이 되어 따뜻한 해류를 타고 북쪽 바다를 찾아갔답니다. 작가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가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큰 책임감도 요하고,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불안, 막 온갖 것들이 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메두사 엄마를 나타낸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자른다는 게 사실 우리 여자들이 머리를 자를 때는 정말 특별할 때 머리를 자르잖아요. 이별을 했을 때, 진짜 큰 결심을 했을 때, 막 이럴 때 되게 큰 결심을 한 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제는 무서운 엄마가 아니라 정말 세상 속으로 좀 나아가는 엄마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책은 조금 두려움, 그리고 나의 그 양육 태도,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거에 있어서의 양육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에서 주는 재미가 되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색연필이나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그릴 수 있어서 따라서 그려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한 색깔을 쓰고 있으면 되게 조화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메두사 엄마일까? 또 나는 양육을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우리 엄마가 메두사 엄마였을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내가 메두사처럼 이렇게 놓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이에게 그 양육이라는 미명하에 조금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냥 정말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두사 엄마였어요.